음식에 관한 괴가 있나요? 그러면 주역에서는 모든 64개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경우를 그냥 요약해서 그 비유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음, 당연히 사람이 사는데 먹고 자고 싸고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의식주 또 입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먹는 거 없으면은 하루도 며칠도 못 갑니다. 그죠? 사람이 배고프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그냥 물이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물이라는 것, 우리 보통 일상 물 먹잖아요. 근데 그 물이 증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여진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이 돼서 있으면 그게 또 비가 또 떨어집니다. 예, 구름이 모여서 비로 내리면 또 인간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는 하늘이 인간한테 은혜를 베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또 농사 지을 때는 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식을 만들 때에도 물이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 식물,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 물이 있어야 자라고요. 또 물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먹기가 참 불편합니다, 사실은. 뭐 먹을 수는 있죠, 있지만 어쨌든 물이 있어야 요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이제 물이라든지 구름이 결국은 음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요.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그 구름이 모락모락해서 음식이 모락모락, 밥이 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아직 그 하늘의 구름이 아직 비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곧 비가 내리겠죠. 구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수천수계입니다. 즉, 하늘에는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다. 물인데 하늘에서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게 뭐죠? 구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그 기다린다. 수천수계. 네. 그래서 뭔가 그 하늘 위의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해서 그래서 음식을 의미하는 걸 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은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그 때깔이 안 난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잘 먹고 사람이 기름지어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때깔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를 기를 때 보면은 뭐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고 이제 또 미음을 주거나 해서 잘 길러야 그러면은 애가 토실토실 애가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잘 먹이면은. 옛날에 잘 먹인다 그러죠. 그럼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양육한다. 아이를 기른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아이를 기른다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른도 먹죠. 어른 뭐 당연히 먹어야죠.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먹어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먹이고 안 먹이는 거에 따라서 애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들을 기르고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죠? 급히 먹어야 될까요? 여유 있게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유 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나 눈치 보거나 빨리 먹거나 이러잖아요. 맛도 못 느끼고요. 먹어도 얹힙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먹어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있고요. 소화도 잘 됩니다. 정말 희한하다. 또 혼자 먹을 때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야외에서 나가면 더 맛있고 희한해요. 참 그리고 즐겁게 먹으면 더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수는 기다릴 수 있을 거는 이제 사실 원래 기다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 건괴가 밑에 있잖아요. 그 건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마치 물에다가 그 고무공이나 공을 막 눌러봐요. 그러면 누르면 눌러서 물속에 들어갈수록 위로 솟구치는 힘이 더 강합니다. 이 건괴는 원래 부지런하게 양이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한데 물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위로 솟구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그러니까 이 건괴는 다른 꾀에 비해서도 더 왕성하게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합니다. 왜? 앞에 물이서 물 밑에 있으니까. 참 희한하죠. 그냥 있는 것보다 물 밑에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감결라고 하는 게 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 감결가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험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정이다. 그래서 이 건괴가 올라가는데 함정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올라가는 거야. 앞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 다리가 끊어졌거나 낭떠러지를 못 가잖아요. 탱크가 가는데 험한 강물을 만나다 다리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탱크가 가다가 한번 물속으로 잠수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얕으면 상관없죠. 깊으면요 그냥 꼬르륵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가다가 즉 건깨가 가다가 험한 물 만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천수께는 의미가 벌써 딱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물 밑에 건깨가 있으니까 솟구치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건깨가 올라가는데 험함을 만나서 멈춰야 된다. 그럼 멈출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돼. 물 빠질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야 돼. 의지를 갖고 언젠가는 물이 빠지겠다.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막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을 그 단련시킨다고 할까? 기다린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빡세게 운동하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푹 쉬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얘가 이제 그런 급입니다. 딱 갔는데 어차피 기다려 갈 수가 없어. 그럼 기다리는데 안전불전하면서 초점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러니까 이왕 기다리는 거 내 체력을 더 기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여유 있게 즐겁게 기다립니다. 즐겁게. 똑같이 밥을 먹고 아까 그랬잖아요. 안절부절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먹는 거하고 여유 있게 먹는 거 효과가 다르다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수께에서는 그래서 기다리는 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수은잡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은잡방이라는 책이 있거든. 수은잡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음식에 대한 책인데요. 그 이제 김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그 음식에 대한 왜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다릴 숫자를 쓰고 구름자를 썼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구름은 음식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또 기다린다. 음식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추천수기는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서 잡바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문을 모았다. 여러 가지 서방을 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모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거기서 숫자를 썼을까? 이거는 주역의 괴상에서 따온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아하, 이해가 좀 빠르고,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다릴 숫자를 왜 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역에서 64개 중에서 수천수개는 그 음식을 의미하고 기다린다라는 대표적인 쾌다. 그래서 수은잡배라는 책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